자, 형사소송법 2022년 1월 1일 시행입니다. 제2절 증거 제307조 표제는 증거재판주의 제1항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제2항 범죄 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2007년 전문개정입니다. 제308조 자유심정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제308조의 2 표제는 위법수집 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2007년 본조신설 제309조 표제는 강제 등 자백의 증거 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1963년 제목개정 제310조 표제는 불이익한 자백의 증거 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제310조의 2 표제는 전문 증거와 증거의 증거 능력의 제한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공판 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공판 준비 또는 공판 기일 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1961년 본조신설 제311조 표제는 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 공판 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법원 또는 법관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제184조 및 제221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조서도 또한 같다. 1973년 개정했고 95년에 역시 개정했습니다. 자, 전문개정 1961년 제312조 표제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제1항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 준비, 공판 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한 때에 한정하여 증거를 할 수 있다. 2020년 2월 4일 개정한 겁니다. 제2항 2020년 삭제 제3항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 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제4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 진술자의 공판 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 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 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 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제5항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 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6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 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서의 작성자의
작성자의 진술에 따라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정부로 할 수 있다. 2007년 전문개정 제313조 표제는 진술서 등 제1항 전 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 사진, 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 저장 매체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2조에서 같다. 이것은 공판 준비나 공판 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는 이제 증거로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공판 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서의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하나여 피고인의 공판 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 정보로 할 수 있다. 2016년 개정했습니다. 제2항 제1항의 본문에도 불구하고 진술자의 작성자가 공판 준비나 공판 기일에서 그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과학적 분석 결과에 기초한 디지털 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는 때에는 정보를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 준비 또는 공판 기일의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을 것을 요한다. 2016년 개정 제3항 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서류도 제1항 및 제2항과 같다. 2016년 신설 1961년 전문개정 제314조 표제는 증거 능력에 대한 예외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 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 질병, 외국 거주, 소재 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 사진, 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 저장 매체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2016년 개정 2007에 전문 개정됐습니다. 제315조 표제 당연히 증거 능력이 있는 서류 다음에 계기한 서류는 증거로 할 수 있다. 2007년 개정했습니다. 제1호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공정정서 등본 기타 공무원 또는 외국 공무원의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 제2호 상업장부 항해일지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동상문서 제3호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 제316조 표제 전문의 진술 제1항 피고인이 아닌 자 보면은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2조에서 같다. 공판 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2007년 개정 제2항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 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원 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 거주, 소재 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하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1995년 개정이 됐고 2007년에 역시 그렇습니다. 1961년 전문 개정 317조 표제는 진술의 임의성 제1항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이 아닌 것은 증거로 할 수 없다. 제2항 전항의 서류는 그 작성 또는 내용인 진술이 임의로 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 아니면 증거로 할 수 없다. 제3항 검정조서의 일부가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것인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전 2항의 예에 의한다. 제318조 표제는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 능력 제1항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제2항 피고인이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항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단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정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18조의 2 표제는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 제1항 제312조부터 제3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없는 서류나 진술이라도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 그러니까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2조에서 같다의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 녹화물은 공판 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진술함에 있어서 기억이 명백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을 환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에게 재생하여 시청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년 318조의 3 표제는 간이 공판 절차에서의 증거 능력에 관한 특례 제286조의 2의 결정이 있는 사건의 증거에 관하여는 제310조의 2, 제312조 내지 제314조 및 제316조의 규정에 의한 증거에 대하여 제318조 제1항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단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73년에 본조신설 형사소송법 2022년 1월 1일 시행 제3절 공판의 재판 제318조의 4 표제는 판결 선고기일 제1항 판결의 선고는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따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제2항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의 선고 후에 판결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제3항 제1항 단서의 선고 기일은 변론 종결 후 14일 이내로 지정되어야 한다. 2007년에 본조신설됐습니다. 제319조 표제는 간할 위반의 판결 피고 사건이 법원의 간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결로서 간할 위반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2007년 개정 제320조 토지 간할 위반 제1항
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토지 관할에 관하여 관할 위반의 선고를 하지 못한다. 제2항 관할 위반의 신청은 피고 사건에 대한 진술 전에 하여야 한다. 제321조 표제 형선고와 동시에 선고할 사항 제1항 피고 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있는 때에는 형의 면제 또는 선고유예의 경우 외에는 판결로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제2항 형의 집행유예, 판결 전 구금의 산입 일수, 노역장의 유치기간은 형의 선고와 동시에 판결로서 선고하여야 한다. 제322조 표제는 형 면제 또는 형의 선고유예의 판결 피고 사건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선고유예를 하는 때에는 판결로서 선고하여야 한다. (323조) 표제는 유죄 판결에 명시될 이유 제1항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판결 이후에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2항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 또는 형의 가중, 감면에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이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324조 표제 상소에 대한 고지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상소할 기간과 상소할 법원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325조 표제 무죄의 판결 피고인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제326조 표제 면소의 판결 다음의 경우에는 판결로서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제1호 확정 판결이 있을 때 제2호 사면이 있을 때 제3호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제4호 범죄 후의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제327조 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판결로서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제1호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 제2호 공소 재개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 제3호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제4호 제329조를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제5호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 제6호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 2020년 전문개정 공소 제328조 표제는 공소기각의 결정 제1항 다음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호 공소가 취소되었을 때 제2호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의 법인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제3호 제12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할 수 없는 때 제4호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 제2항 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329조 표제로 공소 취소와 재기소. 공소 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 취소 후 그 범죄 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하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330조 피고인의 진술 없이 하는 판결. 피고인이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거나 재판장의 질서 유지를 위한 퇴정 명령을 받은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제331조 표제는 무죄 등 선고와 구속영장의 효력. 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공소기각 또는 벌금이나 가료를 가하는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1995년 개정. 자, 제332조 표제로 몰수의 선고와 압수물, 압수한 서류 또는 물품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33조 표제 압수작물의 항부. 제1항 압수한 작물로서 피해자에게 항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서 피해자에게 항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 제2항 전항의 경우에 작물을 처분하였을 때에는 판결로서 그 대가로 취득한 것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 제3항 가항부한 작물에 대하여 별단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항부의 선고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4항 전 사망의 규정은 이해관계인이 민사소송 절차에 의하여 그 권리를 주장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34조 재산형의 간합 판결. 제1항 법원은 벌금, 가료 또는 추징의 선고를 하는 경우에 판결의 확정 후에는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곤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가료 또는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간합을 명할 수 있다. 제2항 전항의 재판은 형의 선고와 동시에 판결로서 선고하여야 한다. 제3항 전항의 판결은 즉시로 집행할 수 있다. 제335조 표제는 형의 집행유예 취소의 절차. 제1항 형의 집행유예를 취소할 경우에는 검사는 피고인의 현재지 또는 최후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제2항 전항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피고인 또는 그 대리인의 의견을 물은 후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3항 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4항 전 2항의 규정은 유예한 형을 선고할 경우에 준용한다. 제336조 표제 경합범 중 다시 형을 정하는 절차. 제1항 형법 제36조 동 제39조 제4항 또는 동 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을 정할 경우에는 검사는 그 범죄 사실에 대한 최종 판결을 한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단 형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예한 형을 선고할 때에는 제323조에 의하여 하고 선고 유예를 해제하는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2007년 개정. 제2항 전조 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337조 표제는 형의
소멸의 재판 제1항 형법 제81조 또는 동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선고는 그 사건에 관한 기록이 보관되어 있는 검찰청에 대응하는 부분에 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2007년 개정됐습니다. 제2항 전항의 신청에 의한 선고는 결정으로 한다. 제3항 제1항의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2022년 1월 1일 시행 제3편 상소 제1장 통치 제338조 표제로 상소권자 제1항 검사 또는 피고인은 상소를 할 수 있다. 제2항 삭제 2007년 제339조 표제로 항고권자 검사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결정을 받은 때에는 항고할 수 있다. 제340조 표제로 당사자 이외의 상소권자 피고인의 법정 대리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제331조 동전 제1항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 친족, 형제, 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2005년 개정 제2항 전항의 상소는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하지 못한다. 제342조 표제는 일부 상소 제1항 상소는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다. 제2항 일부에 대한 상소는 그 일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제343조 표제는 상소 제기 기간 제1항 상소의 제기는 그 기간 내에 서면으로 한다. 제2항 상소의 제기 기간은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날로부터 진행된다. 제344조 표제 재소자에 대한 특칙 제1항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제기 기간 내에 상소장을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에는 상소의 제기 기간 내에 상소한 것으로 만족한다. 1963년 개정 2항 제2항 전항의 경우에 피고인이 상소장을 작성할 수 없는 때에는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사하게 하여야 한다. 1963년 개정. 자, 제345조 표제 상소권 회복 청구권자 제338조부터 제34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소할 수 있는 자는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 제기 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소권 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다. 2020년 전문 개정했습니다. 자, 제346조 표제로 상소권 회복 청구의 방식 제1항 상소권 회복을 청구할 때에는 제345조의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상소 제기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서면으로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 상소권 회복을 청구할 때에는 제345조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3항 상소권 회복을 청구한 자는 그 청구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제2021
2020년 전문개정 제347조 상속권 회복에 대한 결정과 적시한 것 제1항 상속권 회복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의 허무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2항 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348조 표제로 상속권 회복 청구와 집행정지 제1항 상속권 회복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전제의 결정을 할 때까지 법원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2007년 개정 제2항 전항의 집행정지의 결정을 한 경우에 피고인의 구금을 요하는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단 제70조의 요건이 구비된 때에 한한다. 제349조 표제로 상소의 보기 취하 검사나 피고인 또는 제339조에 규정한 자는 상소의 보기 또는 취하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 또는 제341조에 규정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공고가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상소의 보기를 할 수 없다. 제350조 표제로 상소의 보기 등과 법정 대리인의 동의 법정 대리인이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보기 또는 취하를 하면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법정 대리인의 사망,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그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51조 표제로 상소의 취하와 피고인의 동의 피고인의 법정 대리인 또는 제341조에 규정한 자는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상소를 취하할 수 있다. 제352조 표제로 상소 포기 등의 방식 제1항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 공판정에서는 구술로서 할 수 있다. 제2항 구술로서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353조 표제로 상소 포기 등에 관할 상소의 포기는 원심법원에 상소의 취하는 상소법원에 하여야 한다. 단 소송기록이 상소법원에 송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의 취하를 원심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354조 표제 상소 포기 후에 재상소의 금지 상소를 취하한 자 또는 상소의 포기나 취하에 동의한 자는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상소를 하지 못한다. 제355조 표제로 재소자에 대한 특칙 제344조의 규정은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권 회복의 청구 또는 상소의 포기나 취하를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1963년 개정 제356조 표제로 상소 포기 등과 상대방의 통지 상소의 포기나 취하 또는 상소권 회복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자, 제2장 항소 1963년에 개정이 됐습니다. 자, 제357조 항소할 수 있는 판결 제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 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1963년 개정
전문 개정 1961년, 제목 개정이 1963년에 있었습니다. 제358조 표제로 항소 제기기간. 항소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1963년 개정됐고, 제359조 항소 제기의 방식. 항소를 제기하면은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1963년 제360조 원심법원의 항소기각 결정. 제1항 항소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항소권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 1963년 개정 제2항 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361조 표제로 소송 기록과 증거물의 송부. 제360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심법원은 항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송 기록과 증거물을 항소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1995년 전문개정 제361조의 2 표제로 소송 기록 접수와 통지. 제1항 항소법원이 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963년 개정 제2항 전항의 통지 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도 전항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3항 피고인이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경우에는 원심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피고인을 항소법원 소재지의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이송하여야 한다. 1995년 신설했습니다. 1961년 법률신설. 제361조의 3 표제로 항소 이유서와 답변서. 제1항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44조를 준용한다. 1963년 개정 2007년 역시 제2항 항소 이유서의 제출을 받은 한 항소법원은 지체 없이 부본 또는 동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1963년 개정 제3항 상대방은 전항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963년 개정 제4항 답변서의 제출을 받은 항소법원은 지체 없이 그 부본 또는 등본을 항소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1963년 개정 1961년 본조신설 제361조의 4 표제로 항소 기각의 결정. 제1항 항소인이나 변호인이 전조 제1항의 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단 직권조사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 이유의 기재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2항 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1963년 신설 1961년에 본조신설 제361조의 5 표제로 항소 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 판결에 대한 항소 이유로 할 수 있다. 1963년 개정했습니다. 제1호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데 제2호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데 제3호 관할 또는 단할 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한 때
제4호 판결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한 때 제5호 삭제 1963년 제6호 삭제 1963년 제7호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판사가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한 때 제8호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판사가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때 제9호 공판의 공배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때 제10호는 삭제 1963년 제11호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 제12호 삭제 1963년 제13호 재심 청구의 자유가 있는 때 제14호 사실의 요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 제15호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 1961년 원조신설 제362조 항소기각의 결정 제1항 제360조의 규정에 해당한 경우에 원심법원이 항소기각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1963년 개정 제2항 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363조 표제로 공소기각의 결정 제1항 제328조 제1항의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1963년 개정 1965년 역시 제2항 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364조 표제로 항소법원의 심판 제1항 항소법원은 항소 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1963년 개정 제2항 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 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1963년 개정 제3항 제1심 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법원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다. 1963년 신설 제4항 항소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1963년 개정 제5항 항소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항소장, 항소 이유서, 기타의 소송 기록에 의하여 변론 없이 판결로서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1963년 개정 제6항 항소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 1963년 개정 전문 개정 1961년 제364조의 2 표제로 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 피고인을 위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이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게 공동되는 때에는 그 공동피고인에게 대하여도 원심 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1963년 개정 1961년 번조신설 제365조 표제로 피고인의 출석 제1항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1961년 개정 제2항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 제366조 표제로 원심법원의 한송 공소기각 또는 간할 위반의 재판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한 때에는 판결로서 사건을 원심법원에 한송하여야 한다. 제367조 표제로 간할 법원의 이송 간할 인정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판결로서 사건을 간할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단 항소법원이 그 사건의 제1심 간할권이 있는 때에는 제1심으로 심판하여야 한다. 1963년 개정 제368조 표제로
불이익 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2020년 전문개정 제369조 표제로 재판서의 기재 방식. 항소법원의 재판서에는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재하여야 하며 원심 판결에 기재한 사실과 증거를 인용할 수 있다. 1963년 개정, 전문개정 1961년 제370조 표제로 준용규정 제2편 중 공판에 관한 규정은 본장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항소의 심판에 준용한다. 1963년 개정을 했습니다. 제3장 상고 제371조 상고할 수 있는 판결 제2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1963년 개정 전문개정 1961년 제372조 표제는 비약적 상고. 다음 경우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할 수 있다. 1961년 개정 제1호 원심 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 제2호 원심 판결이 있은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제373호 표제 항소와 비약적 상고. 제1심 판결에 대한 상고는 그 사건에 대한 항소가 제기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단 항소의 취하 또는 항소 기각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1963년 개정 제374조 표제는 상고기간. 상고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제375조 표제는 상고 제기의 방식. 상고를 하면은 상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76조 표제로 원심법원에서의 상고 기각 결정. 제1항 상고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상고권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2항 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377조 표제로 소송 기록과 증거물의 송부. 제376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심법원은 상고장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송 기록과 증거물을 상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5년 제378조 표제로 소송기록 접수와 통지. 제1항 상고법원이 소송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상고인과 상대방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961년 개정 제2항 전항의 통지 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 대하여도 전항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379조 표제로 상고 이유서와 답변서. 제1항 상고인 또는 변호인이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 이유서를 상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44조를 준용한다. 개정 1961년 2007년 제2항 상고 이유서에는 소송 기록과 원심법원의 정보조사에 표현된 사실을 인용하여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3항 상고 이유서의 제출을 받은 상고법원은 지체 없이 그 부분 또는 등본을 상대방에 송달하여야 한다. 1961년 개정 제4항 상대방은 전항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상고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1961년 개정 제5항 답변서의 제출을 받은 상고법원은 지체 없이 그 부분 또는 등본을 상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1961년 개정 제380조 표제 상고 기각의 결정 제1항 상고인이나 변호인이 전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단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1961년 개정 2014년 제2항 상고장 및 상고 이유서에 기재된 상고 이유의 주장이 제38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2014년 신설 381조 동전 제376조의 규정에 해당한 경우에 원심법원이 상고기각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고법원은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1961년 개정 제382조 표제로 공소기각의 결정 제328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고법원은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1995년 전문개정 제383조 표제로 상고 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 판결에 대한 상고 이유로 할 수 있다. 1961년 개정 1963년 제1호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제2호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제3호 재심 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제4호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공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제384조 표제는 심판 범위 상고법원은 상고 이유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그러나 전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상고 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때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1961년 개정 1963년 제385조 삭제 1961년에 그렇게 됐습니다. 제386조 표제로 변호인의 자격 상고심에는 변호인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지 못한다. 제387조 표제로 변론 능력 상고심에는 변호인이 아니면은 피고인을 위하여 변론하지 못한다. 제388조 표제 변론 방식 검사와 변호인은 상고 이유서에 의하여 변론하여야 한다. 제389조
변호인의 불출석 등 제1항 변호인의 선임이 없거나 변호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검사의 진술을 듣고 판결을 할 수 있다. 단 제283조의 규정에 해당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항 전항의 경우에 적법한 이유서의 제출이 있는 때에는 그 진술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389조의 2 피고인의 소환 여부 상고심의 공판 기일에는 피고인의 소환을 요하지 아니한다. 1995년 번주진설 제390조 표제로 서면 심리에 의한 판결 제1항 상고법원은 상고장, 상고이유서, 기타의 소송 기록에 의하여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2007년 개정 제2항 상고법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사항에 관하여 변론을 열어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2007년 신설 1961년 전문개정 제391조 표제로 원심 판결의 파기 상고 이유가 있는 때에는 판결로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제392조 표제로 공동 피고인을 위한 파기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이유가 상고와 공동 피고인에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 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 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제393조 표제로 공소기각과 한송의 판결 적법한 공소를 기각하였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 또는 제1심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서 사건을 원심법원 또는 제1심법원에 한송하여야 한다. 제394조 표제로 간할 인정과 이송의 판결 간할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 판결 또는 제1심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서 사건을 간할 있는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395조 표제로 간할 위반과 한송의 판결 관할 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 판결 또는 제1심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서 사건을 원심법원 또는 제1심법원에 한송하여야 한다. 제396조 표제로 파기자판 제1항 상고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그 소송 기록과 원심법원과 제1심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 사건에 대하여 직접 판결을 할 수 있다. 1961년 개정 제2항 제368조의 규정은 전항의 판결에 준용한다. 제397조 표제로 환송 또는 이송 전 4조의 경우 외에 원심 판결을 파기한 때에는 판결로서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그와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398조 표제로 재판서의 기재방식 재판서에는 상고의 유의에 관한 판단을 기재하여야 한다. 1961년 개정 제399조 표제로 준용 규정 전장의 규정은 본장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고의 심판에 준용한다. 제400조 표제로 판결 정정의 신청 제1항 상고법원은 그 판결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
상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판결로서 증정할 수 있다. 1961년 개정. 제2항 전항의 신청은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3항 제1항의 신청은 신청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401조 표제는 정정의 판결. 제1항 정정의 판결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 제2항 정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자, 형사소송법 2022년 1월 2일 시행입니다. 제4장 항고 제402조 표제로 항고할 수 있는 재판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항고를 할 수 있다. 단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03조 표제로 판결 전의 결정에 대한 항고 제1항 법원의 관할 또는 판결 전의 소송 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특히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항고하지 못한다. 제2항 전항의 규정은 구금, 보호석, 압수나 압수물의 함부에 관한 결정 또는 감정하기 위한 피고인의 유치에 관한 결정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04조 표제로 보통 항고의 시기 항고는 즉시 항고 외에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단 원심 결정을 취소하여도 실익이 없게 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1963년 제목 개정. 제405조 표제로 즉시 항고의 제기기간 즉시 항고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2019년 개정. 자, 2019년 12월 31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된 이 조를 현재 개정하였습니다. 자, 제406조 표제로 항고의 절차 항고를 하면은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07조 표제로 원심법원의 항고기각 결정 제1항 항고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항고권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2항 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408조 표제로 원심법원의 갱신 결정 제1항 원심법원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2항 항고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항고장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항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09조 표제로 보통 항고와 집행정지 항고는 즉시 항고 외에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단 원심법원 또는 항고법원은 결정으로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제410조 표제로 즉시 항고와 집행정지의 효력 즉시 항고의 제기기간 내와 그 제기가 있는 때에는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제411조 표제로 소송기록 등의 송부 제1항 원심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항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2항 항고법원은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제3항
전 2항의 경우에 항고법원이 소송 기록과 증거물의 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12조 표제로 검사의 의견 진술. 검사는 항고 사건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413조 표제로 항고 기각의 결정. 제407조의 규정에 해당한 경우에 원심법원이 항고 기각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고법원은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414조 표제로 항고 기각과 항고 이유 인정. 제1항 항고를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2항 항고를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원심 결정을 취소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항고 사건에 대하여 직접 재판을 하여야 한다. 제415조 표제로 재항고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데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1963년 전문개정. 제416조 표제로 준항고. 제1항 재판장 또는 숙명법관이 다음 각호의 일에 해당한 재판을 고지한 경우에 불복이 있으면 그 법관 소속의 법원에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제1호 기피 신청을 기각한 재판. 제2호 구금, 보석, 압수 또는 압수물 항부에 관한 재판. 제3호 감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유치를 명한 재판. 제4호 정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에 대하여 과태료 또는 비용의 배상을 면한 재판. 제2항 지방법원이 전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합의부에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3항 제1항의 청구는 재판에 고지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2019년 개정. 제4항 제1항 제4호의 재판은 전항의 청구기간 내와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제417조 동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항부에 관한 처분과 제243조의 2에 따른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 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2007년 개정. 제418조 표제로 준항고의 방식. 전 2조의 청구는 서면으로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19조 표제로 준용규정. 제409조, 제413조, 제414조, 제419조의 규정은 제416조, 제417조의 청구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1995년 개정. 자, 형성법 2022년 1월 1일 시행. 제1장 재심. 제420조 표제는 재심 이유. 재심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 판결에 대하여 그 송부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제1호 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 판결에 의하여 위조되거나 위조된 것임이 증명된 때. 제2호 원판결의 증거가 된 정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 판결에 의하여 허위임이 증명된 때. 제3호
무고로 인하여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 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제4호 원판결의 증거가 된 재판이 확정 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 제5호 유죄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제6호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앙권,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신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제7호 원판결, 전신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가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지은 것이 확정 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다만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로 한정한다. 2020년 전문개정 제421조 동전 제1항 항소 또는 상고의 기각 판결에 대하여는 전조 제1호, 제2호, 제7호의 사유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1963년 개정 제2항 제1심 확정 판결에 대한 재심 청구 사건의 판결이 있은 후에는 항소기각 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1963년 개정 제3항 제1심 또는 제2심의 확정 판결에 대한 재심 청구 사건의 판결이 있은 후에는 상고기각 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422조 표제로 확정 판결에 대신하는 증명 전 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 판결로서 범죄가 증명됨을 재심 청구의 이유로 할 경우에 그 확정 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확정 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423조 표제로 재심에 관한 재심의 청구는 원판결의 법원이 관할한다. 제424조 재심 청구권자 다음 각호의 일에 해당하는 자는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제1호 검사 제2호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 제3호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법정 대리 제4호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제425조 표제로 검사만이 청구할 수 있는 재심 제420조 제7호의 사유에 의한 재심의 청구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죄를 범하게 한 경우에는 검사가 아니면 하지 못한다. 제426조 표제로 변호인의 선임 제1항 검사 이외의 자가 재심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2항 전항의 규정에 의한 변호인의 선임은 재심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그 효력이 있다. 제427조 표제로 재심 청구의 시기 재심의 청구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게 된 때에도 할 수 있다. 제428조 표제로 재심과 집행정지의 효력
재심의 청구는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단, 관할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는 재심 청구에 대한 재판이 있을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제429조 표제로 재심 청구의 취하 제1항 재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있다. 제2항 재심의 청구를 취하한 자는 동일한 이유로서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430조 표제로 재소자에 대한 특칙 제344조의 규정은 재심의 청구와 그 취하에 준용한다. 제431조 표제로 사실조사 제1항 재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합의부원에게 재심 청구의 이유에 대한 사실조사를 명하거나 다른 법원 판사에게 이를 촉탁할 수 있다. 제2항 전항의 경우에는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제432조 재심에 대한 결정과 당사자의 의견 재심의 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하면은 청구한 자와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단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법정 대리인이 청구한 경우에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33조 표제로 청구 기각 결정 재심의 청구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청구권의 소멸효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434조 동전 제1항 재심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2항 전항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동일한 이유로서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435조 표제로 재심 개시의 결정 제1항 재심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심 개시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2항 재심 개시의 결정을 할 때에는 결정으로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1995년 개정. 자, 제436조 표제로 청구의 경합과 청구 기각의 결정 제1항 항소 기각의 확정 판결과 그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제1심 법원이 재심의 판결을 한 때에는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재심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1963년 개정. 제2항 제1심 또는 제2심 판결에 대한 상고 기각의 판결과 그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제1심 또는 제2심의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제1심 법원 또는 항소법원이 재심의 판결을 한 때에는 상고법원은 결정으로 재심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1963년 개정. 제437조 표제는 즉시항고 제433조 제434조 제1항 제435조 제1항과 전조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 제438조 표제로 재심의 심판 제1항 재심 개시의 결정이 확정한 사건에 대하여는 제436조의 경우 외에는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을 하여야 한다. 제2항 다음 경우에는 제306조 제1항 제3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전항의 심판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4년 개정했고 제1호 사망자 또는 회복할 수 없는 심신장애인을 위하여 재심의 청구가 있는데 제2호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재심의 판결 전에 사망하거나 회복할 수 없는 심신장애인으로 된 때 제4항
전항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하여도 심판을 할 수 있다. 단 변호인이 출정하지 아니하면 개정하지 못한다. 제4항 전 2항의 경우에 재심을 청구한 자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439조 표제로 불이익 변경의 금지 재심에는 원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2020년 전문 개정 제440조 표제로 무죄 판결의 공시 재심에서 무죄의 선고를 한 때에는 그 판결을 반부와 그 법원 소재지의 신문에 기재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구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호 제424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재심을 청구한 때에는 재심에서 무죄의 선고를 받은 사람 제2호 제424조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재심을 청구한 때에는 재심을 청구한 그 사람 전문개정 2016년 자, 형사소송법 2022년 1월 1일 시행 제2장 비상사항고 제441조 표제로 비상사항고 이유 검찰총장은 판결이 확정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법원에 비상사항고를 할 수 있다. 제442조 표제로 비상사항고의 방식 비상사항고를 하면은 그 이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43조 표제로 공판기일 공판기일에는 검사는 신청서에 의하여 진술하여야 한다. 제444조 표제로 조사의 범위 사실의 조사 제1항 대법원은 신청서에 포함된 이유에 한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제2항 법원에 관할 공소의 수리와 소송 절차에 관하여는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제3항 전항의 경우에는 제4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45조 표제로 기각의 판결 비상사항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446조 표제로 파기의 판결 비상사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판결을 하여야 한다. 제1호 원판결이 법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위반된 부분을 파기하여야 한다. 단 원판결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때에는 원판결을 파기하고 피고 사건에 대하여 다시 판결을 한다. 제2호 원심 소송 절차가 법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위반된 절차를 파기한다. 제447조 표제로 판결의 효력 비상사항고의 판결은 전조 제1호 단행의 규정에 의한 판결 외에는 그 효력이 피고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자, 형사소송법 2022년 1월 1일 시행 제3장 약식 절차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448조 표제로 약식 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제1항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 절차 없이 약식 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가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제2항 전항의 경우에는 추징, 기타, 부수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제449조 표제로 약식명령의 청구. 약식명령의 청구는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450조 표제로 보통의 심판.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 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제451조 표제로 약식명령의 방식. 약식명령에는 범죄 사실, 적용 법령, 주형, 부수처분과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452조 표제로 약식명령의 고지. 약식명령의 고지는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의 송변에 의하여야 한다. 제453조 표제로 정식재판의 청구. 제1항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제2항 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 없이 검사 또는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54조 표제로 정식재판 청구의 취하. 정식재판의 청구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 제455조 표제로 기각의 결정. 제1항 정식재판의 청구가 법령상 방식에 위반하거나 청구권의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2항 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3항 정식재판의 청구가 적법한 때에는 공판 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제456조 표제로 약식명령의 실효.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제457조 표제로 약식명령의 효력.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 기각의 결정이 확정한 때에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457조의 2 표제로 형종, 상향의 금지 등. 제1항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제2항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2017년 전문 개정. 제458조 표제로 준용 규정. 제1항 제340조 내지 제342조 제345조 내지 제352조 제354조의 규정은 정식재판의 청구 또는 그 취하에 준용한다. 제2항 제365조의 규정은 정식재판 절차의 공판기일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1995년 신설 95년 제목 개정. 자, 형사소법 2022년 1월 1일 시행 제5편 재판의 집행. 제459조 표제로 재판의 확정과 집행. 재판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확정한 후에 집행한다. 제460조 표제로 집행지휘.
제1항 재판의 집행은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가 지휘한다. 단 재판의 성질상 법원 또는 법관이 지휘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항 상소의 재판 또는 상소의 취하로 인하여 하급 법원의 재판을 집행할 경우에는 상소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가 지휘한다. 단 소송 기록이 하급 법원 또는 그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에 있는 데에는 그 검찰청 검사가 지휘한다. 제461조 표제로 집행지휘의 방식 재판의 집행지휘는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 형의 집행을 지휘하는 경우에 외에는 재판서의 원본, 등본이나 초본 또는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에 인정하는 날인으로 할 수 있다. 제462조 표제로 형 집행의 순서 둘 이상의 형을 집행하는 경우에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가료와 몰수 외에는 무거운 형을 먼저 집행한다. 다만 검사는 소속 장관의 허가를 얻어 무거운 형의 집행을 정지하고 다른 형의 집행을 할 수 있다. 2020년 전문개정 제463조 표제로 사형의 집행 사형은 법무부 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 제464조 표제로 사형 판결 확정과 소송 기록의 제출 사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한 때에는 검사는 지체 없이 소송 기록을 법무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65조 표제로 사형 집행 명령의 시기 제1항 사형 집행의 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2항 상속권 회복의 청구, 재심의 청구 또는 비상사무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의 기간은 전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66조 표제로 사형 집행의 기간 법무부 장관이 사형의 집행을 명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집행하여야 한다. 제467조 표제로 사형 집행에 참여 제1항 사형의 집행에는 검사와 검찰청 서기관과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이나 그 대리자가 참여하여야 한다. 1963년 개정 제2항 검사 또는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의 허가가 없으면 누구든지 형의 집행장소에 들어가지 못한다. 1963년 개정 제468조 표제로 사형 집행조서 사형의 집행에 참여한 검찰청 서기관은 집행조서를 작성하고 검사와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이나 그 대리자와 함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963년 개정 2007년 제469조 표제로 사형 집행의 정지 제1항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이거나 임신 중인 여자인 때에는 법무부 장관의 명령으로 집행을 정지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라 형의 집행을 정지한 경우에는 심신장애의 회복 또는 출산 후에 법무부 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형을 집행한다. 2020년 전문개정 제470조 표제로 자유형 집행의 정지 제1항 징역 공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가늠하는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심신장애가 회복될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한다. 제2항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한 경우에는 검사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를 감호 의무자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인도하여 병원 기타 적당한 장소에 수용하게 할 수 있다. 제3항 형의 집행이 정지된 자는 전항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부치하고 그 기간을 현기에 산입한다. 1963년 개정. 제471조 동전 제1항 징역 공고 또는 불의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일에 해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가능하는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2007년 개정 제1호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재의 건강을 해하거나 건강을 보존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제2호 현행 연령 70세 이상인 때 제3호 잉태 후 6월 이상인 때 제4호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제5호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제6호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제7호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제2항 검사가 전항의 지휘를 하면은 소속 고등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2004년 개정 2007년 역시 제471조 2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제1항 제471조 제1항 제1호의 형집행정지 및 그 연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지방검찰청의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이하 2조에서 심의위원회를 둔다. 제2항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학계, 법조계, 의료계, 시민단체, 인사 등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3항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 내용으로 정한다. 2015년 법조신설 제472조 표제는 소송비용의 집행정지 제487조에 규정된 신청기간 내와 그 신청이 있는 때에는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의 집행은 그 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된다. 제473조 표제로 집행하기 위한 소환 제1항 사형, 징역, 공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가 구금되지 아니한 때에는 검사는 형을 집행하기 위하여 이를 소환하여야 한다. 제2항 소환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검사는 형 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하여야 한다. 1973년 개정 제3항 제1항의 경우에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또는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소환함이 없이 형 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할 수 있다. 1973년 개정 제474조 표제로 형 집행장의 방식과 효력 제1항 전조의 형 집행장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성명, 주거, 연령, 형명, 형기,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항 형 집행장은 구속영장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1973년 전문개정 제475조 표제로 형 집행장의 집행 전 2조의 규정에 의한 형 집행장의 집행에는 제1편 제9장 피고인의 구속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974년 전문개정 제476조 표제로 자격형의 집행 자격 상실 또는 자격 정지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수용자 원고에 기재하고 지체 없이 그 등본을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등록 기준지와 주거지의 시,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이와 같다. 시, 구, 면장, 도농복합 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인 경우에는 시구의 장, 면 지역인 경우에는 면의 장으로 한다. 이게 이제 송부하에 한다 해가지고 1994년 개정 2007년 제477조 표제로 재산이용 등의 집행 제1항 벌금, 가료, 몰수,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비용배상 또는 간합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 제2항 전항의 명령은 집행력 있는 채무 명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3항 제1항의 재판의 집행에는 민사집행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단 집행 전에 재판의 송달을 요하지 아니한다. 2002년 개정 2007년 제4항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재판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2007년 신설 제5항 검사는 제1항의 재판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99조 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07년 제6항 벌금, 가료,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또는 비용배상의 분할 납부, 납부 연기 및 납부 대행 기간을 통한 납부 등 납부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2016년 신설 자, 제478조 표제로 상속재산에 대한 집행 몰수 또는 조세, 전매, 기타 호가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재판한 벌금 또는 추징은 그 재판을 받은 자가 재판 확정 후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479조 표제로 합병 후 법인에 대한 집행 법인에 대하여 벌금, 가료, 몰수, 추징, 소송비용 또는 비용배상을 명한 경우에 법인이 그 재판 확정 후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한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480조 표제로 간합집행의 조정 제1심 간합의 재판을 집행한 후에 제2심 간합의 재판이 있는 때에는 제1심 재판의 집행은 제2심 간합 금액의 한도에서 제2심 재판의 집행으로 간주한다. 제481조 표제로 간합집행과 본형의 집행 간합의 재판을 집행한 후 벌금, 가료 또는 추징의 재판이 확정한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형의 집행이 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482조 표제로 판결 확정 전 구금일수 등의 산임 제1항 판결 선고 후 판결 확정 전 구금일수 판결 선고 당일의 구금일수를 포함한다는 정부를 본령에 산입한다. 2015년 개정 제2항 상속기각 결정 시에 송달기간이나 즉시 항고기간 중에 미결구금일수는 정부를 본령에 산입한다. 2007년 신설 2015년 개정 그렇게 됐겠죠. 자, 제3항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구금일수의 1일을 형계 1일 또는 벌금이나 가료에 관한 유치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 2015년 개정 제목 개정 2015년 7월 13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2조를 개정함 해가지고 개정이 됐고 제483조 표제로 몰수물의 처분 몰수물은 검사가 처분하여야 한다. 1995년 개정 제484조 표제로 몰수물의 교부 제1항
몰수를 집행한 후 3월 이내에 그 몰수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 있는 자가 몰수물의 교부를 청구한 때에는 검사는 파괴 또는 폐기할 것이 아니면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항 몰수물을 처분한 후 전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는 공매에 의하여 지득한 대가를 교부하여야 한다. 사회 제485조 표제로 위조 등의 표시 제1항 위조 또는 변조한 물건을 함구하는 경우에는 그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위조나 변조인 것을 표시해야 한다. 제2항 위조 또는 변조한 물건이 압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물건을 제출하게 하여 전항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단 그 물건이 공무서에 속한 것인 때에는 위조나 변조의 자유를 공무서에 통지하여 적당한 처분을 하게 하여야 한다. 제486조 표제로 항부 불능과 공고 제1항 압수물의 항부를 받은 자의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항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검사는 그 사유를 간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항 공고한 후 3월 이내에 항부의 청구가 없는 때에는 그 물건을 국고에 기속한다. 개정 1973년 제3항 전항의 기간 내에도 가치 없는 물건은 폐기할 수 있고 보관하기 어려운 물건은 공매하여 그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 2007년 개정. 자, 제487조 표제로 소송비용의 집행면제 신청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을 받은 자가 빈곤으로 인하여 이를 완납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재판에 확정 후 10일 이내에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재판의 집행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제488조 표제로 의의 신청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집행에 관하여 재판의 해석에 대한 의의가 있는 때에는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의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489조 표제로 이의 신청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이나 배우자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제490조 표제로 신청의 취하 제1항 점3조의 신청은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취하할 수 있다. 제2항 제344조의 규정은 점3조의 신청과 그 취하에 준용한다. 제491조 표제로 적시항목 제1항 제487조 내지 제489조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2항 전형의 결정에 대하여는 적시항고할 수 있다. 제492조 표제로 노역장 유치의 집행 벌금 또는 가료를 완납하지 못한 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의 집행에는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93조 표제로 집행 비용의 부담 제477조 제1항의 재판 집행 비용은 집행을 받은 자의 부담으로 하고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준하여 집행과 동시에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2년, 2007년 역시 있고 자, 부칙 일단은 제일 처음에 1954년 9월 23일 이제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의 부칙이겠죠. 제1조 본법 시행 전에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는 국법을 적용한다. 제2조 보게 되면 본법 시행 후에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는 국법을 적용한다. 단 본법 시행 전에 국법에 의하여 수행한 소송행위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3조 본법 시행
전에 구법에 의하여 행한 소송 절차로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상당한 것은 본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 본법 시행 전 진행된 법정기관과 소송행위를 할 자의 주거나 사무소의 소재지와 법원 소재지의 거리에 의한 부과기관은 구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관계인이 재판서나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경우에는 용지 1매에 50판으로 계산한 수입인치를 첨부해야 한다. 제6조 본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된 사건의 처리에 관한 필요사항은 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대법원 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 당분간 본법에 규정한 카테고리와 부칙 제5조의 용지 요금액은 경제사정의 변동에 따라 대법원 규칙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8조 본법 시행 직전까지 시행된 다음 법령은 폐지한다. 제1호 조선 형사령 중 본법에 저촉되는 법정. 제2호 미군정 법령 중 본법에 저촉되는 법정. 제9조 시행일 이 법률은 당기 428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쭉 나와 있는데 2020년 12월 8일 해가지고 법률 제 1752호로 되어 있는 내용이죠. 자,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부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제8호 및 제9호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래서 부칙을 꼭 이제 최근 부칙을 꼭 읽어봐야 됩니다. 제2조 법관의 전척에 관한 적용내 제17조 제8호 및 제9호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소장이 제출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형사소송법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규정을 다 한번 살펴보게 된 거죠. 그죠? 자, 이 많은 것이 있지만은 이제 부칙도 그 재정과 그리고 가장 최근 부칙만 참고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나머지 사항은 각자 한번 참고하시면은 무난할 것 같습니다. 자, 특별한 그것이 없으면은 형사소송법 왕초보 1회도 그것을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법이 제1조부터 제493조까지 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두겠다는 거, 그런 대로 이제 국가 공무원 시험을 볼 적에 아니면 학문적으로 공부할 적에도 아마 의미 있는 기억에 남는 추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